안녕하십니까. 고독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TSMC라기보다는 TSMC를 설립했던 모리스 창이 삼성전자와 HBM4에서 협력을 안 한다.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좀 했습니다. 사실은 삼성전자가 내 외부와 파운드리에 대해서 HBM4의 파운드리에 대해서 협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TSMC가 이런 방구 말도 없었어요. 전혀 그냥 반응을 안 보였는데 모리스 창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삼성의 기술적 문제가 있다. 삼성과 협력을 안 하겠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오후에 아주 반가운 분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했어요. 서울경제신문의 반도체 전문 강예련 기자입니다. 예고도 없이 평택 캠퍼스를 취재로 오셨다 저를 찾아오셨는데 참 반도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 강예련 기자가 이제 유튜브에 석영마켓은 이거는 이제 그 그 신문에 있는 유튜브예요. 강예련 기자의 이제 자기 유튜브는 아니죠. 그다음에 또 요즘 들어서 보면 반친자라는 또 유튜브가 있거든요. 이것도 좀 구독을 좀 많이 해주세요. 반친자는 사실은 이게 지금 4개밖에 안 올라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석영마켓은 이제 우리 강여린 기자가 하는 거를 찾아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강여린 기자가 조금 독특해요. 젊으신 분인데 대부분의 이제 여기 신문에 올라오는 반도체 소식을 보면 받아쓰기, 남의 거 이렇게 짜집기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강일현 기자는 상당히 이제 반도체 글을 올리는 걸 보면 퀄리티가 높은 아티클을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방문해서 가장 궁금하게 여기던 사실은 강일현 기자한테 메일을 띄우고 싶었거든요. 정말 저번에 그 유튜브 요 반친자에서 뭐라고 살짝 코멘트를 하고 지나갔는데 자기가 취재를 해본 결과 삼성전자 8단 HBM3E가 엔비디아 콜 통과가 됐다고 짐작을 한다는 거예요. 취재를 결과 통과한 듯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지역의 SNS에도 이제 카톡이 올라왔어요. 그런 거 보면 삼성전자 직원이 어느 식당인가 가게에 왔는데 콜 통과를 됐는데 발표를 안 할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어제 오늘 들어가지고 외신에서 삼성전자 삼성 reportedly unable to supply 그러니까 삼성이 HBM3E를 올해 안에는 통과하기 어렵다. 그러고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 HBM에 대한 그런 주도권을 더 와이든스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이거 더 넓힐 거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은 확인해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엔비디아의 콜 통과 소식은 엔비디아든지 삼성전자든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밝히지 못하는 영업 비밀이에요. 영업 비밀이라는 말은 제가 썼는데 하여튼 그렇게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협력사를 통해서 아름아름 알려지는 거죠. 근데 HBM4에서 내외부 협력을 삼성은 밝혔지만 모리스 창 전 TSMC 회장은 노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은 제가 전에부터 이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제 SBS 비즈에서 이런 방송이 나왔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에 차세대 D램 탑재 승부수를 띄웠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참고로 SBS 비전은 TSMC 평택 캠퍼스를 지난 봄인가요? 한번 취재 와서 저희하고도 인터뷰를 한 적도 있었죠. 여기에서 이제 자세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시사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른바 적과의 동침 현실화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메모리 존재감 회복을 노리는 삼성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습니다. 김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6세대 HBM 개발 과정에서 자사 파운드리만 고집하지 않겠다는 이례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커스텀 HBM은 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HBM4에서 TSMC와 협력 가능성을 내비쳤어요. 그런데 TSMC는 전혀 말이 없었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GD넷 코리아에서 삼성전자 HBM4에서 TSMC와 협력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TSMC는 여태가 한 번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해서 HBM4를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베이스타이 제조와 관련해서 파운드리 파트너 선정은 내 외부와 관계없이, 내부라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고 외부라 그러면 파운드리 하는 데가 인텔이 아니고 당연히 TSMC죠. 그래서 관계없이 고객 요구에 맞춰 대응하겠다. 그래 고객이 엔비디아겠죠. AMD겠죠. 만일 TSMC의 베이스타이 파운드리가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손을 잡고 싶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삼성 관계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TSMC는 말이 한마디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계속 궁금하게 여겼고 제가 고독 달팽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매알이 없는 얘기를 자꾸 해서 반응이 없는 얘기를 삼성에서는 자꾸 꺼내놓지만은 TSMC는 이미 SK 하이닉스하고 HBM4에서 협력하기로 벌써 협약을 다 맺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 이중으로 협약을 맺을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약간의 그 언론 플레이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자, HBM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직 다이, 베이스 다이, 버퍼 다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HBM3E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HBM4에서는 이거를 특별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이제 고객사에서 이제 대표적인 고객사가 엔비디아가 되겠죠. AMD도 되고 테슬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요 버퍼 다이, 로직 다이, 베이스 다이를 A처럼 만들어주세요. B처럼 만들어주세요. 이런 고객 맞춤형이 된다. 이 위에 있는, 여기에 있는 HBM은 스펙에 맞춰서 만들면 돼요. 잘 만들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를 어떻게 고객 맞춤형으로 잘 만들 것인가. 삼성의 파운드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TSMC한테 자꾸 이렇게 그냥 오퍼를 던졌어요. 나 너희들하고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TSMC는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얘기가 몇 달이나 됐어요. 몇 달이 되는데 아무 얘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모리스 창이 자서전을 내면서 거기에서 그냥 한마디로 딱 말해버렸어요. 자, 여기 한번 조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삼성은 그간 HBM4부터 베이스 다이에서 파운드리 공정을 활용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SK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메모리 파운드리가 한 턴키 솔루션. 삼성전자가 저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강점이 턴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삼성이 전부 다 붙이고 장구치고 메모리부터 시작해서 GPU, 패키징까지 모든 것을 턴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HBM3E에서 지금 자꾸 엔비디아의 콜이 늦어지면서 이게 강점이 된 게 아니에요. 강점이 된 게 아니고 이제 각계 전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6세대 HBM4에서 파운드리 업체인 TSMC와 협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계속 던졌어요. 던졌는데 TSMC는 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운드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경쟁 파운드리 업체하고 협력한다? 참 이거는 적과의 동심이죠. 적과의 동심인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삼성이 안 된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 코버스라고 그러죠. 이 코버스 패키징에도 관련이 있어요. 자, 이게 코버스 이제 그 패키징의 모형도인데 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 버퍼 다이라고 여기 있죠. 버퍼 다이. 이게 베이스 다이로나 버퍼 다이, 로직 다이. 회사마다 하는 이름이 다 달라요. 어디에는 로직 다이, 어디에는 버퍼 다이, 어디에는 베이스 다이 이렇게 부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HBM은 SK나 삼성이나 마이크론이 만들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스펙대로 만들면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베이스 다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전체를 패키징 하는 거. 이게 이제 코어스죠. 코어스는 이제 그동안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는 수율이 기대에 못 미치는 평가를 받았죠. 근데 TSMC는 공정 수율과 더불어 차세대 패키징인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 코어스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서 주요 고객사 엔비디아잖아요. 이걸 확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HBM에서나 패키징에서 만일 강력한 그런 뭐 수율이라든가 성능이 아마 검증이 됐다 그러면 엔비디아도 TSMC에만 패키징을 맡기지를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삼성이 기술이 따라가지 못한 그 원인이 대표적인 거였던 거예요. 저가의 동침, 그건 삼성전자 혼자 생각이었나? 제가 제목을 다룬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12월 10일 날 리온 게이자 신문이 모리스창 전 TSMC CEO가 자서전 발간 기념회에서 TSMC하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삼성은 몇 가지 기술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GAA 3난으로 콕 집어서 아픈 대로 콕 찌른 거예요. GAA라는 말은 안 했어요. 기술적 문제, 삼성은 지금 기술적 문제가 크게 보면 두 가지겠죠. GAA에서 파운드리, 그 다음에 HBM에서 1A, 1B, 1C, D램의 문제,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이제 직면해 있는 거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선대 회장인 이건희 회장까지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메모리 사업을 하고 싶어 했고,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 협력하자 했지만, TSMC가 삼성과 협력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HBM4에서도 삼성전자는 저와 협력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현재 한국이 처한 혼란스러운 상황, 계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냥 모든 것이, 모든 그냥 그 이슈를 다 집어삼킨 게 지금 계엄이잖아요. 이것도 삼성전자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냐면은 반도체 지원법, 다시 말해서 뭐 반도체 세액공제라든가 이런 지원들이 지금 국회에 다 그냥 지금 쌓여 있어요. 아무것도 지금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그다음에 트럼프 정부가 1월 20일인가요? 그때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갔는데 불과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트럼프가 집권하자마자 100시간 안에 어마한 것들을 많이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추진을 할 건데, 거기에 중요한 거는 반도체 지원 문제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TSMC, 인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금액이 다 결정됐어요. 삼성전자만 지금 지원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한 우리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내부에서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자, 이분이 모리스 창입니다. 그리고 모리스 창은 이제 장중모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미국에서 반도체를 공부를 하고 대만에 들어와서 TSMC를 설립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국영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대만 정부가 지분을 조금만 가지고 있고, 그래도 대만 정부 기업이라 할 정도로 그냥 막강합니다. 그래 회장을 역임했고, 지금은 웨이 저자가 회장을 하고 있죠. 대만의 이제 반도체 산업을 탄생시킨 장본인 중에 한 명이에요. 삼성전자는 뭐 D램이라든가 낸드라든가 이런 쪽 메모리 반도체겠는데, 이 모리스 창은 이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파운드리, 그래 OEM이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OEM 하면 우리는 덜 떨어진 산업으로 생각했거든요. 우리나라에 많은 삼성전자나 또 많은 그 전자업체들이 옛날에는 뭐 일본이라든가 미국에 OEM을 받아서 생산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많은 자존심을 구겼는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죠. 반도체 산업이 파운드리가 설 것을 알고 미리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지금 TSMC가 삼성의 뭐 주가 총액을 훨씬 뛰어넘고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고 있죠. 그래서 이 이 모리스 창의 이 삼성과의 협력 가능성이 선을 그어버렸어요. 안 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리스 창이 실질적으로 지금 공식적인 직함은 TSMC에서 없다 그럴지 모르지만은 막후에 엄청난 실력자입니다. 그래서 김재준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부장은 커스텀 HBM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베이스타입 제조와 관련된 파운드리 파트너 선정은 고객 요구를 우선으로 내 예부와 관계없이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혼자 얘기죠. 혼자 짝사랑인 거죠. 짝사랑, 그죠? 짝사랑이 맞겠죠. 그리고 이제 이종환 상명대 반도체 공학과 교수도 삼성 입장에서는 HBM만이라도 고객을 확
확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어려우니까 HBM은 현재 SK 하이닉스가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TSMC가 반드시 삼성과 함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 TSMC 입장에서는 잘 보세요. 제가 어젠가 그젠가 어제네. 어제 제가 영상을 올린 것처럼 엔비디아, TSMC, SK 하이닉스하고 삼각 구도가 너무 공고하게 잘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잘 돼 있는데 그 중에 이 TSMC의 역할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삼각 구도를 깨트리고 거기에다가 삼성까지 집어넣을 필요가 있느냐? TSMC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도 뭐 그냥 파운드리 그 공장이 캐파가 부족해서 뭐 공장이 터져나갈 지경인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HBM의 1층 부분인 베이스 다이는 D램 칩인 코어 다이를 쌓고 실리콘 관통 전극 TSV라고 그러죠. 그걸 수직으로 이용해서 HBM을 완성하는 역할을 하는데 HBM이 쌓는 단수가 높아져서 지금은 이제 8단이 이제 시장의 주류고 12단은 SK 하이닉스가 벌써 엔비디아 공급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12단이 이제 시장을 완전히 석권을 할 거고 그다음에 내년 초에는 상반기에는 SK 하이닉스의 16단 HBM3E가 또 샘플이 공급이 돼서 내년 하반기에는 지금까지 예상은 12단 HBM4가 시장에 나올 걸로 예상했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어제도 방송을 했지만은 저는 HBM4에서는 뭐 삼성은 12단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SK는 무조건 16단으로 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HBM4E에서는 16단이 아니라 20단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AI 가속기를 블랙웰도 땡겼고 그 다음에 루빈도 26년이라 25년 하반기로 땡겼거든요. 땡기면서 SK 하이닉스가 HBM을 거기에 적절하게 지금 대응을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AMD라든가 테슬라라든가 메타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저마다 자기들의 특성에 맞는 그런 HBM 이런 것들을 커스터마이징 이렇게 만드니까 그런 그 추격자들을 그냥 싹수를 그냥 한 방에 딱 죽여버리는 거죠. 아무리 거기서 만든다 그래도 월등한 성능의 엔비디아 AI 가속기를 TSMC, SK 하이닉스가 만들어버리면 시장을 싹쓸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검사 통과가 늦어진 이게 이제 이 말이 이제 맺은 말인데요. 통과가 늦어진 5세대에 이어 6세대에서도 품질 우려를 털어내지 못할 경우 삼성전자의 HBM 경쟁력 해소는 더욱 요원해 줄 수 있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경제신문의 강예른 기자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차마 여기다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삼성전자한테 자꾸 시간이 좀 여유가 많아야 되는데 자꾸 이 시장이 흘러가는 것이 삼성전자 쪽으로 자꾸 불리하거든요. 그러나 삼성전자가 32년 동안 메모리 반도체 세계 1등을 한 저력을 가지고 이거를 정말 저도 알지 못하고 많은 기자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한꺼번에 딱 해내버린다면 시장을 또 확 휘어잡을 수가 있겠죠. 저희는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해요. 좀 추워요. 근데 밖을 내다보니 확실히 평택 캠퍼스도 사람이 좀 드물어요.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점심 먹으러 가보니까 저희 빌딩 요 건물 이 사무실 밑에 거기가 이제 뭐 GS 편의점도 있고 노브랜드도 있고 파리바게도 있고 사람이 제일 고덕진 도시에서 사람이 어디에 제일 많은가 보면은 저희 사무실 1층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고독달팽이는 삼성전자가 분발해서 HBM의 그 주도권을 좀 가져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것. 그러면서 여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할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독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